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월의 첫째 주가 지나갔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또 굉장히 빠르게 갈 것 같죠. 1월이 시작하고 나면은 사실 올해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또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간도 빠르지 않을까. 올해도 여러가지 또 이벤트들이 있겠죠. 국내로 보면은 보궐선거가 있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굉장히 크죠. 경상도를 대표하는 부산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그동안 서울시장이 다음 대통령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1000만 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경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서울시장을 계속해서 보수 쪽에서 하고 있다가 박원순 시장이 3번 연속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주식시장과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여러가지 이런 그 정치적인 부분들과도 연관이 돼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도 영하 16도, 18도, 그리고 20도가 넘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게 기온이 지금 환경이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는 엄청 덥고 또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래서 정말 견디기가 힘들 만큼 추운 그런 날씨가 되고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좀 우리가 방콕이라고 하죠. 집콕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백신이 나와서 모두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하고 조금 더 이제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조심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할 말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또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애매한 시장입니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그냥 주식 시장은 원래 계속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실 텐데, 이게 경력이 오래 쌓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수의 이 방향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요. 사실은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죠.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보고 왜 이렇게 멍해 있냐 그러는데, 사실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주식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보고 좀 멍해 보인다 그렇기도 하는데,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모르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2019년 372.3% 됐었고요. 2020년은 여기서 한 4% 정도 빼면 될 것 같아요. 526%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12월에는 조금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사실 수익 나 있는 종목들 매도 안 하고 끌고 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손실난 종목들 때문에 조금 이제 손실 처리됐는데요. 어쨌든 1월의 결과가 좋습니다. 1월에는 흐름이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 뭐 크게 수익 났었는데 또 욕심을 좀 부리고 있어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번 주에 수익 매도했던 종목이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수익 매도를 했어요. 잘했죠. 9,500원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뭐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35% 수익을 냈거든요. 7,050원에 매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 거죠.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35% 정도 먹고 던졌고요. 또 이번 주에는 뭐 한 마이너스 7% 정도 짧게 손절한 종목도 나왔어요. 그래서 두 종목 매도했는데 하나는 35% 수익 나고 하나는 7% 손실 났기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아닌가. 그리고 보유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고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에서는 단기적으로 그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신규 종목도 2개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차 매수가 아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뭐 초반에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내에 한 번 정도 또 급등을 해줄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익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2020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뭐 자신감도 있고 또 분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점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등했죠. 코스피가 완전히 급등했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3000선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넘어섰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같이 상승했어요. 코스닥은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상승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코스피 따라서 가는 그 정도 흐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오 쪽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중소형주들이 좋았어요.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흐름이 나오면서 대형주는 별로였었죠. 대형주는 별로였는데 중소형주가 흐름을 만든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대형주가 굉장히 좋죠. 삼성전자 보실까요? 자,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7% 넘게 상승했어요. 9만원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게 84,000원이지 않습니까? 84,000원은 간다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84,000원을 훌쩍 넘어갔어요. 어쨌든 84,000원까지 무조건 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벌써 뭐 한 달이 훨씬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셨다고 하면은 뭐 현물도 물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기는 애매하죠. 높은 가격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충분히 활용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정도면은 지수나 또 삼성전자 종목이나 도움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드리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괜찮게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힘에 상승에 힘입어서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괜찮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뭐 화학, 철강금속, 운송장비. 또 금요일에 운송장비가 급등을 했죠.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기아차 뭐 이런 종목들. 현대차가 또 전기차 관련한 또 이슈를 만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그래요. 이 대형주들의 거품이 끼었어요. 대형주들의 거품이 끼어가지고 이건 적정한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정상적으로 보면은 꺾이는 게 맞는데 당분간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고점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이제 갈 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매수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편안하게 완전히 꺾이면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강에 매도하거나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가격에 뭐 이 정도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던지세요. 그냥 던지시고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던지고 나서 다른 종목들 접근하셔도 되고요. 우량주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지 않은 우량주 4대 업종 중에서 한번 화학, 철강, 금속, 운송장비, 전기전자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개별주 매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더 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계속 가요. 그래가지고 뭐 15만원 16만원 간다 그러면 계속 끌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 정도 흐름까지 나오기는 어려워요. 사실상 그건 완전히 조작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의 영업이익의 2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온다, 뭐 그런 그 완벽한 어떤 그런 플랜이 나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면 됐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상승 원인은 결국 삼성전자예요. 뭐 수급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외국인이 매수를 뭐 단기적으로 하고 기관이 매수할 때도 있고 또 개인이 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코스피 엄청 매수했었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금요일에 엄청 매수하고 기관이 또 매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의 어떤 그 수급을 보고 뭔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흐름 자체가 좋아요. 강하게 가고 있으니까 금요일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 이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급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가는 듯한 모습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최소 3000선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다. 33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상태로 보면은 3300까지 기본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3160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분명히 더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가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미국 시장,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엄청나게 꺾인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도 꺾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한국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단기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지금 그 거품이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말이죠. 11월 초 이때 저점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3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 상승했어요. 한국이 2배 이상 더 간 거예요. 분명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코스닥은 29%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보더라도 코스피가 거품이라는 거죠. 코스피 거품이 확실하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관건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기간이 길어지느냐 안 길어지느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끌어올린 면이 있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정말 이걸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3500선을 뚫어줄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도하지만은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 후에 살짝 조정을 받던가 아니면은 뭐 버티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역시 이번 주보다는 결과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약했었기 때문에 한번 좀 강하게 더 쳐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코스닥 쪽에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요. 저도 지금 추천한 종목들이 다 개별주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은 특히 단기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신규 추천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최대한 수익을 땡겨야겠죠. 그렇지만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종목을 압축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입니다.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지바이오. 이 종목 거래 중지됐다가 다시 거래 이제 재개가 됐는데요. 단기에 괜찮아요. 조금 이 종목은 조정받으면은 아래 내려오면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정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 ECS입니다. 보실까요? ECS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많이 받았죠. 이 종목도 코로나 테마주지 않습니까? 재택근무 관련주니까 이건 저점 확인하고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확진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쉽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움직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자, 흐름이 나쁘지 않죠. 자, 다음 주에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장중 단타가 가장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상방 쪽이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가 있는데 조정을 받아주면은 상방을 공략하는 게 지금 훨씬 유리합니다. 장중에도 그렇고요. 혹시라도 뭐 일봉상으로 좀 그 확실하게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방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제가 상방 공략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상방이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벌써 뭐 이 정도 수준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꺾이지 않고 계속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그 언급을 계속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흐름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수가 여기까지 왔을 때도 계속해서 그대로 전략을 그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날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날 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상방 공략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접근을 해서 상승을 하면 끌고 가도 괜찮다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상방이 좀 더 유리해요. 지수가 높아서 불안한데 장중 단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접근했다가 뭐 계속 밀리거나 하면은 손절해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짧게 손절하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조정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방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주 순환매, 개별주 순환매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정치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즈텍, WB 이런 종목들 조정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다 밀려주면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코로나 테마주는 지난주에 드림텍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이번 주에 한번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지난주에도 관심 종목이었었던 종근당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좀 더 조정받으면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마젠,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빠지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녹십자셀까지 이 종목도 좀 더 빠지면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니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종목을 그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1월 10일 봉수 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